사람이 유물로 변신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몸에 달린 커다란 종을 두르거나 발에 달린 국새가 되기도 한다는데, 자, 이제 박물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중박 분장놀이입니다. 참가자들이 유물을 의상과 공연으로 재해석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성덕대왕 신종과 반가사유상, 얼굴무늬 수막새 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진만 보면 우와 엄청납니다. 뭐 재미있는 코스프레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성덕대왕 팀은 철사와 종이 테이프로 몸을 둘둘 감고 만들었다는데 이 제품들이 뭐 거의 만들어지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하죠. 네, 분장에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인신공양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고요. 그리고 슬픈 전설 대신 유쾌한 공연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발 달린 대한제국 국새까지도 또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등장했어요. 이 종이 상자와 한풍기 주름간으로 만든 재고지보. 아까 보셨던 우리 그림의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재고지보라고 하는데요. 약탈됐던 국새가 스스로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재미있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재고지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유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대회가 아닌데요. 재미있는 분장으로 시선을 끌면서 참가자가 직접 조사한 유물의 역사와 의미까지 자연스럽게 알리는 겁니다.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죠. 올해로 이제 3회째인데요. 참가 신청팀은 275팀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행사 이름에도 전국편이 붙었습니다.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이 함께하고 오는 9월 춘천과 공주, 대구, 전주에서 권역별 본선을 치릅니다. 최종 결선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릴마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과거의 유물이 이제 밈과 또 퍼포먼스랑 함께 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물관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유물에 얽힌 역사까지 찾아보게 된다는 점이 이 대회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유물처럼 소중한 나라는 취지로 시작한 행사가 이제는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로 커졌는데요. 올 가을에는 또 어떤 기발한 유물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올가을 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한층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야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400만 명에도 못 미칠 정도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의 갭이 왜 이렇게 커진 걸까요? 네, 한국의 매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여행 자체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일본인의 유효 여권 보유율은 18.5%에 그쳤는데요. 일본인 6명 가운데 5명가량은 여권이 없는 셈입니다. 어이구야, 이거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단순히 엔화가 약해져서 해외여행이 뭐 관광객이 줄어든 것만은 또 아니고요. 일본에서 국내 숙박여행을 하고 싶다는 비율도 2011년 80%대에서 2014년 50%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여행을 바꾼 게 아니라 여행의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진 거죠. 네, 여기에는 휴가 문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긴 휴가를 쓰기 어렵고요. 오봉이나 연말 연시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쉬는 시기에는요. 숙박비와 교통비가 오르고 관광지도 붐비니 여행을 더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직장인도 뭐 긴 휴가 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서 여행을 포기하기보다는 2박 3일, 3박 4일 짬짬이 주말 특수를 노린 그런 여행들이 많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주말 동안 일본 다녀오는 모습 뭐 주변에서도 쉽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엔화 약세와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뿐 아니라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지역과 계절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서요. 한번 다녀온 뒤 다른 도시를 다시 찾는 수요도 큽니다. 반대로 일본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저렴한 나라가 아닌 거죠.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호텔과 외식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서울 수요도 서울의 음식과 쇼핑, 뭐 K-뷰티, K-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올 법한 어떤 확실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쇼핑과 외식처럼 여행을 대신할 즐길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일상생활권 안에서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보니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낯선 곳으로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격차를 단순히 뭐 한국 관광의 매력 저하다 이렇게 단순히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분발은 해야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뭐 또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여행에서도 코로나 이전 같은 특수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금 정체나 노후 불안도 여행의 문턱 자체를 높인 것 같다. 결국엔 경기가 불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늘리려면 유명 관광지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짧고 편리한 일정과 지역별 즐길 거리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우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장난감을 사는 30대가 늘고 있고 사우나를 가는 2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우나는 중장년층만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어울리는 상품보다 자신의 취향을 따라 소비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지그재그에 따르면 20대 목욕 바구니 등 사우나 용품 구매액이 연초보다 495% 증가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우나가 20대의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품도 소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또 정통 장신구인 옷반지 구매액이 올해 무려 391%나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전에는 거의 안 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오래된 물건이 오히려 새롭고 개성 있는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30대에서는 장난감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손으로 누르며 촉감을 즐기는 장난감, 말랑이의 거래액은 1100% 이상 증가했고요. 겉면에 왁스 코팅을 깨뜨리며 노는 왁부는 29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이른바 키덜트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장난감을 넘어서 손으로 만지고 느낄 때 뭐 촉감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발 파츠와 스티커도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30대의 신발 파츠 거래액은 798% 증가했습니다. 꾸미기 상품은 젊은 세대의 취향이라는 공식도 깨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세대별 경계나 취향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대에는 사우나와 옷반지가 유행이고 30대는 왁부 같은 소일거리 장난감이 유행인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전문가도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세대의 경계가 섞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만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네, 결국 20대는 이런 걸 사고 30대는 이런 걸 소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옛말이 됐고 자신의 취향 자체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아나운서는 평소에 고민이 생겼거나 맛있는 곳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제 통화 목록을 보면은 아무래도 엄마가 가장 많은데요.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쇼핑하는 걸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소개할 말로 하면 저도 꽤 확실한 엄미세인 것 같습니다. 아, 엄미세 박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엄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청년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여행하고 쇼핑하고 맛집을 다니고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그걸 또 SNS에 올리는 거죠. 이들을 갖춰서 엄마의 미친 자식, 즉 엄미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표현은 조금 강하지만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자녀를 재미있게 나타낸 말입니다. 과거에는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요즘은 엄마와의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가족 관계에 만족한 반면 연애는 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고 한데요. 결국에는 청년들의 친밀감이 연인보다 이미 가족들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새로운 관계에는 시간과 감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반면 엄마는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가장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가장 안전한 관계가 된 겁니다. 맞아요. 요새 사실 여자 딸이랑 또 엄마랑은 또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현실에 영향을 줬습니다. 취업과 주거 부담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부모 세대는 SNS와 대중문화에 익숙한데요. 자녀와 취향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익숙합니다. 세대 차이가 줄면서 부모가 훈계하는 존재를 넘어서 대화가 통하는 친구이자 든든한 안전망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엄마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니게 된다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나가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직접 선택하는 건강한 엄미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